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한식의 정체는? 한국 사람들은 왜 밥을 먹으면서 디저트를 같이 먹는 거죠? 이건 밥이야? 반찬이야? 소스야?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처음 접했을 때 진심으로 당황하고 놀라는 포인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맵다 특이하다가 아니라 이건 문화적 충격에 가까운 수준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식의 5가지 포인트, 한식이 가진 깊은 구조와 철학, 그리고 한국인도 몰랐던 한식의 진짜 정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어떤 한식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댓글로 같이 나눠주세요. 이 맛이 왜 나지? 예측 불가능한 맛 구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식을 처음 맛본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맵다. 어라? 근데 좀 달콤한데? 아니 근데 시큼한 맛도 나는데요. 그들은 단지 한 숟가락을 먹었을 뿐인데 입안에서는 3가지 이상의 맛이 동시에 퐁퐁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식의 마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맛의 구조예요. 서양 음식은 보통 한 가지 핵심 맛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타는 크림, 토마토, 바질처럼 맛이 깔끔하고 일관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식은 한 가지 음식 안에 맛의 스펙트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고 이런 반응을 자주 해요. 이거 뭐야? 이건 고기인가 소스인가? 처음엔 맵더니 끝맛은 달콤하네요. 왜 같은 김치인데 집마다 맛이 달라요?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한식의 대표주자 김치. 김치는 단순히 매운 배추가 아니에요. 김치를 한 입 먹으면 처음엔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톡 쏘고 바로 이어서 소금에 절인 짭짤함이 따라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된 신맛이 퍼지죠. 그리고 마지막엔 감칠맛이 남아요. 이건 젓갈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이 김치 맛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매운 배추? 라고만 말하긴 어렵죠. 사실 김치는 맛의 퍼레이드예요. 미국 유튜버가 김치를 처음 먹고 이건 도대체 뭐지? 샐러드야? 반찬이야? 아니면 소스야? 디저트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다채롭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비빔밥으로 가볼게요. 이 음식은 진짜 미식 퍼즐이에요. 왜냐하면 따뜻한 밥이 있고 그 위에 차가운 나물들이 올려져 있어요. 거기다 쫀득한 고기, 반숙 계란, 매운 고추장이 함께 나와요. 이걸 다 섞으면 뜨겁고 차갑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고소하고 맵고 그냥 하나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작은 우주를 먹는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이 그랬대요. 비빔밥은 도대체 뭐야? 샐러드야, 덮밥이야, 아니면 디저트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비빔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와 맛있다 고 하는 메뉴. 바로 불고기입니다. 근데 불고기도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일단 입에 넣으면 달달한 간장 베이스가 먼저 퍼지고 씹을수록 짭짤한 맛과 고기 육즙 그리고 마지막엔 마늘, 참기름, 양파의 향이 올라옵니다. 게다가 불향까지 살짝 입히면 이건 정말 복합미의 끝판왕이에요. 외국인들이 이건 한국판 바비큐야 라고 좋아하는 이유 단지 맛있어서가 아니라 풍미가 겹겹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외국인이 놀라는 이유는 한식이 하나의 맛이 아니라 다층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입안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맛,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구조, 그리고 지역, 집집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변형성. 그래서 외국인들은 김치도 좋아하지만 어느 날은 좋아하고 어떤 날은 놀라기도 하고 먹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외국 친구가 한식은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밥이 주인공이야? 반찬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한식.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완전히 이해 불가한 식사 구조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프랑스 메인 요리 하나, 샐러드 약간, 그리고 디저트. 미국 스테이크 한 조각, 감자튀김, 음료. 이탈리아 전체 마이너스 파스타 마이너스 메인 마이너스 디저트 하나씩 차례차례. 기본적으로 한 접시씩 순서대로 그리고 메인이 왕이에요. 그런데 한식은? 밥 한 공기, 반찬이 무려 68가지, 국이나 찌개,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나와요. 외국인이 당황하는 포인트 첫 번째. 이 많은 반찬들이 다 사이드야? 미국 친구가 물어요. 이 중에서 메인 요리는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겐 밥이 중심이잖아요. 반찬은 조연이지만 어떤 날은 고기 반찬이 주인공 같고 또 어떤 날은 된장찌개가 메인처럼 느껴지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 위주인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 친구가 한식 백반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밥, 김치, 나물, 계란찜까지 나왔는데 된장찌개는 아주 큰 뚝배기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WAIT 이건 사이드가 아니라 메인 같아.
그만큼 한식에선 국도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모든 음식이 한꺼번에 나온다고요. 외국인 입장에선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를 순서대로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한식은 올려 다 같이 밥, 반찬, 찌개, 김치, 고기 전부 한 테이블에 동시에 펼쳐지죠. 이걸 한상 차림이라고 합니다. 한상 차림의 장점은 원하는 순서로 먹을 수 있음. 밥에 이것저것 올려 비벼 먹기도 하고 반찬만 집어 먹기도 하고 국물로 입가심도 하고, 즉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자유로운 식사 방식이에요. 브라질 유튜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식을 처음 먹을 땐 너무 많아서 당황했는데 먹다 보니 반찬이 진짜 더 맛있어요. 고기보다요. 이게 포인트예요. 한식은 고기보다 나물, 김치, 계란찜, 장아찌, 그 다양하고 건강한 반찬들에서 진짜 매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왜 접시를 따로 안 써요? 외국에서는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한식은 찌개 한 뚝배기에서 같이 먹고 나물, 김치도 각자 덜어 먹지 않고 공유.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 입된 젓가락 아닌가요?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이건 혼밥 문화가 아니라 함께 먹는 문화에서 나온 방식이에요. 식사는 단지 먹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행위예요. 즉 밥상은 소통의 장이기도 한 거죠. 외국 친구랑 밥을 먹을 때 뭐부터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된장찌개는 국이지만 때론 메인이 될 수 있다. 김치는 항상 나오는 필수템. 밥이 메인이고 반찬이 그날의 히어로가 되기도 한다. 젓가락으로 같이 먹지만 예의와 정이 함께 있다. 이걸 알려주면 외국 친구도 한식의 철학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외국인 친구와 한식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반찬이나 식사 문화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으세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혹시 외국 친구의 황당한 질문이나 귀여운 반응이 기억나신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주세요. 발효와 냄새의 정체. 이거 혹시 상한 거 아니야? 한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음식들, 그리고 보관 기간이 긴 음식들을 보면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향과 시간이 한식을 구성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발효 퍼먼테이션이에요. 서양에서 발효라고 하면 주로 치즈, 요거트, 와인, 피클 같은 것을 떠올리는데요. 한식에서는 이 발효가 조미료가 되고 국물이 되고 메인이 됩니다. 먼저 김치, 한식 발효의 대표 주자죠. 김치는 단순히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만 넣은 게 아닙니다. 배추, 무, 마늘, 생강, 새우젓, 액젓, 찹쌀풀까지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간 다음 시간이라는 마법을 더해 발효가 시작됩니다. 김치가 막 담갔을 땐 시원하고 개운한데 며칠이 지나면 톡 쏘는 시큼한 맛이 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젖산균의 발효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푸디 유튜버가 말했어요. 김치는 처음 먹었을 땐 너무 시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김치 냉장고까지 샀어요. 외국인들도 익숙해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맛이 바로 이 김치입니다. 자, 이제 청국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치는 입문 단계라면 청국장은 고수의 영역입니다.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이 음식은 보기에도 묘하고 냄새도 강하고 끓이면 온 집안이 발효향으로 가득 차죠. 특히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치즈 냄새보다 강해. 왜 음식이 양말 냄새가 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청국장을 서양의 블루치즈나 고르곤졸라 같은 강한 발효 치즈에 비교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합니다. 독일의 한 셰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국장은 한국의 고르곤졸라다. 향이 강할수록 깊이가 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감칠맛이 살아있다. 청국장은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한 진짜 슈퍼푸드죠.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청국장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어예요. 홍어는 숙성되면서 자연적으로 암모니아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강렬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맵고 알싸하고 코끝이 찡한 그 향기. 처음 접한 사람은 기절할 뻔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어 애호가들에게는 그 향이 없으면 홍어가 아니다라고 하죠. 어떤 외국인은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도전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상 먹고 나면 이런 강한 향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겠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왜 한식은 이렇게 발효의 진심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장기 보관을 위한 지혜, 계절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 맛을 더 깊고 진하게 만들기 위한 철학 때문이에요. 예전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먹으려면 발효가 답이었죠. 하지만 단지 보존을 넘어서 발효 자체가 하나의 맛 만들기 기법이 된 게 바로 한식입니다. 정리하면 외국인들은 한식의 발효 음식에 처음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은 맛에 감탄하게 됩니다. 발효는 썩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맛이고 시간이 만들어낸 풍미예요. 여러분 발효 한식 중에 가장 애정하는 음식은 뭐예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외국인 친구와 발효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반응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철 정성 공유 한식은 삶의 방식. 한식의 매력은 맛보다 삶에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한식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절성, 공동체성, 절제와 균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식이 삶의 방식이란 말을 왜 듣는지 함께 풀어볼게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철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봄엔 냉이국 달래무침, 여름엔 열무김치, 오이 냉국, 가을엔 버섯 불고기, 제철 과일, 겨울엔 김장김치, 굴국밥. 그 계절이 주는 재료로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저렴할 때, 그리고 몸에 가장 좋은 걸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거죠. LA의 한 한식 셰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식은 요리사가 재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재료가 요리사를 이끈다. 자연에 순응하는 음식이다. 이 말 참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식이 신기하대요. 한국인은 왜 봄이 되면 달래를 먹고 여름이 되면 열무김치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먹어보면 몸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 음식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저는 봄 되면 쑥국, 여름엔 열무물김치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한식은 혼자 먹는 음식보다 함께 먹는 음식에 더 가깝습니다. 찌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눠 먹고 고기를 구우면 같이 싸먹고 김장을 하면 온 가족 이웃이 모여 담그죠. 특히 김장은 한식 공동체 문화의 결정판이에요. 김장하는 날은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배추를 절이고 속을 채우고 함께 나르고 끝나면 막걸리 한 잔, 수육 한 접시. 이게 진짜 한국의 정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음식을 담그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릴 때 가족끼리 김장하던 기억 있으세요? 고무장갑 벗고 손으로 김치 쥐어 먹던 그 맛 기억나시나요? 한식은 의외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입니다. 물론 매운 고추장이나 떡볶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간을 세게 하지 않아요. 된장국은 구수하고 나물은 삶아서 조리한 후 간장 살짝. 잡채도 달지만 기름지지 않죠.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철학에서 나왔어요. 맵고 짠 거, 부드러운 거, 튀긴 음식, 삶은 음식,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이 모든 걸 밥상 하나에서 균형 있게 맞추는 게 바로 한식입니다. 해외 한식 페스티벌에서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테이스트 더 시전, 필 더 스토리. 계절을 맛보고 그 안에 이야기를 느끼라는 뜻이죠. 한 끼의 밥상, 그냥 요리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 가족의 손길, 몸을 위한 배려가 함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이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제철 한식은 뭔가요?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밥상에 얽힌 추억은 어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의 또 다른 재료가 됩니다.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식의 매력.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직접 말한 한식의 매력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한식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때론 도전적인 음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한번 먹고 나면 다시 찾는다고 해요. 왜일까요? 해외 유튜버, 블로거, 푸디 인터뷰를 모아보면 한식에 대해 자주 나오는 반응이 이런 겁니다. 한식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 같아요. 맛이 복잡한데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맛, 익숙하지 않은데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식은 단순한 맛 그 이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식은 소셜한 음식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먹기 위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고깃집에서 다 같이 쌈 싸먹는 장면, 찌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떠먹는 모습, 김장하는 가족, 반찬 나눠주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면 같이 먹는 문화가 한식의 진짜 매력이라는 걸 시청자들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한식은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데 결국 하나의 조화로 완성돼요. 매운 듯하지만 달콤하고 짠 듯하면서 부드럽고. 그게 신기해요. 한마디로 단일한 맛이 아니라 레이어가 겹치는 구조가 입에 계속 남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고추장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강해 했는데 3일 뒤에 다시 먹더니 이거 은근히 중독된다. 일본에서 온 한 친구는 김을 처음 보고 이건 그냥 먹는 종이 아니야? 했는데 나중엔 김밥에 푹 빠져서 한동안 도시락을 김밥만 싸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반응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한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만들죠. 외국인이 한식을 처음 접했을 땐 그 복잡함에 당황하지만 나중엔 그 이유 있는 복잡함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을 느끼고 사람과 연결되고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은 어때요? 외국인 친구가 한식을 먹고 가장 놀라워했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혹시 고추장이 무슨 마약이야? 김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한식 입문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한식 그 이상.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식이라는 주제로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었죠. 처음엔 이거 무슨 맛이지? 냄새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한식은 단순히 밥 한 그릇, 찌개 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 함께 했던 사람들, 계절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내 삶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 아, 이거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인데. 그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김장을 하다가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다 같이 웃으면서 수육에 김치 싸먹던 순간, 어느 여름날 냉면 한 그릇 먹으며 땀을 식히던 기억. 그 모든 게 음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식은 그냥 뭘 먹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맛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 때문이죠. 어떤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식은 먹을 때마다 그 나라의 풍경이 그려지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느껴지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떠오른다. 한식은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손을 모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음식. 그러니까 한식은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함께라는 가치를 생각하게 해주는 음식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한식에 담고 싶으신가요? 어릴 적 아빠가 해주시던 김치볶음밥, 엄마가 싸주셨던 도시락 속 계란말이,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만들던 전 부치기,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한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한식 소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딱 한 가지 한식을 소개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된장찌개, 비빔밥, 김치전, 불고기? 혹은 할머니표 반찬 같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한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과 정과 기억이 있다는 것.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맛있게 따뜻하게 함께. 안녕.